안녕하세요. 안전노무사입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GS 연기 주말반이 개강이 되는데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과 평일반의 가장 큰 차이가 사용하는 교재가 다릅니다. 주말반 교재가 교수님 책이에요. 생각보다 교수님 책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책을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할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인사관리와 경영조직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도쿄대 암기법이라는 책인데요. 원래는 하위 20%에 있던 학생이 도쿄대 법대를 이제 진학을 목표로 효율적인 암기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암기법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쓴 책이었거든요.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암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와 암기의 비율이 무려 이해가 70%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제가 지향을 하는 것도 무지성으로 암기해서 기계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교수님의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교수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를 이제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해를 가장 할 수 있는 재료가 저는 교수님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올해 인사노무관리 기출이 성과관리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 성과관리 중에서 1-1문이 인사평가의 요소가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내용이냐 요소냐 이런 단어에 좀 집착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 행동, 결과라는 3개 기준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개인 특성과 결과라는 2가지 기준을 무려 2페이지를 서술을 하고 계십니다. 이 2페이지가 대부분의 수험서에서는 2문단으로만 축약이 되어서 서술이 되었을 거예요. 수험서에는 개인 특성이 역량, 적성,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서 역량에 대한 개념, 적성에 대한 개념, 태도에 대한 개념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실무상 시사점과 예시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역량이 성과평가 요소로 왜 중요한지, 또 태도가 성과평가 요소로 왜 중요한지, 또 이제 적성이 왜 실무상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1문으로 35점을 써야 돼요, 여러분. 근데 35점으로 각각의 인사평가 내용의 개념과 장단점을 적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실무상 시사점을 이해를 한다면 내용을 가지고 풍부하게 조합해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개인 특성 중에서도 역량은 능력 요소로서 중요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적성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니즈가 중요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영업팀장의 얘기를 되게 자세하게 예시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시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장 가서 다양하게 서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역량만 가지고 풍부하게 쓸 수 있겠지만 적성이 중요한 이유는 PJP의 중요한 요소로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뿐만 아니라 적성도 PJP의 중요 요소로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태도도 중요하죠. 뭐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해서 답안지를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OT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과가 중요한 이유를 박경규 교수님도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결국은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BSC를 기준으로 전략과의 얼라이먼트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전략적 목적으로 인사평가를 해야 성과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풍부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결과 접근법에서 충분히 인사평가의 전략적 목적으로 적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상 시사점을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예정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책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수험서의 목차와 이 교수님 책에 있는 목차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 수업에서는 우리 수험저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속성 접근법은 역량을 기준으로 서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위와 결과도 마찬가지, 행동은 피드백을 기준으로 풍부하게 작성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MBO는 BSC와 연관되어서 전략적 접근으로 봐야 된다. 전체적인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인 접근에서 교수님 책에서 어떻게
어떻게 자세하게 HR 기법이나 HR 제도를 서술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또 거시와 미시를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답안에 어떻게 요약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영조직론 2문에서는 LMX 이론이 나왔습니다. LMX 이론은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 이론을 의미하죠. 2-1문에 LMX 이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15점으로 나왔어요. 결국 ALS, VDL 그 다음에 이제 LMX 이론의 변천사를 자세히 서술을 하라는 건데 우리 이제 백기복 교수님 책이 올해 개정된 건 아시죠? 이 새로 개정된 책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주말반부터. LMX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책에는 한 페이지도 서술이 안 돼 있거든요. ALX랑 VDL이랑 LMX 이론의 변천사가 굉장히 축약이 돼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백기복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 강 팀장의 사례로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 ALS 같은 경우에는 강 팀장이 부하와 모두 같은 관계의 질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전제한 이론이다. 그 이제 강 팀장의 예시를 서술하면서 ALS의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팀장이 모든 부하를 동등하게 다룬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도 사람이잖아요. 그게 VDL 이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하에 대해서는 내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하에 대해서는 외 집단을 형성해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해서 차별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노무관리도 교수님 책으로 들어가게 되고 경영조직론도 교수님 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70%의 이해를 위해서 일단은 교수님 책을 가지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HR 제도나 HR 기법 내지는 경영조직론의 이론 어떻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해를 이제 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목차를 제가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론으로는 리더십의 개념과 중요성이 들어가 있고요. 큰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 게 리더십의 관계 이론입니다. 리더십의 관계 이론을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성과 관리의 주체로서 중요한 게 리더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리더가 부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실제 성과 관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인사관리 관점에서 LMX 이론까지 형성하게 된 그 리더십의 변천 과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는 재료가 교수님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3가지 포인트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책에 있는 다양한 예시를 활용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구조화 작업입니다. 내 수험서에 있는 목차 기준으로 교수님 책에 있는 이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요약과 정리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책에 있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교수님 책과 수험서가 다른 교재라고 해가지고 이질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교수님 책에 있는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험서를 보게 되시잖아요. 충분히 정말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교수님 책을 가지고 이해를 70%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30%가 암기의 영역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수험서만 빠르게 회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수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처한 위치에 맞게끔 취사 선택해가지고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